저는 이게 깜짝 놀란 게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 어게인으로는 6.3 지방선거 치를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구구 이제 보수 유튜버들 모여 있는 그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한길이 이거 선거 전략으로 해명했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뭔가 국민들을 어떻게 보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눈 가리고 아웅 내지는 뭐 아주 환상적인 쇼 버라이어티 내지는 분열의 극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김민수라는 상당히 윤어게인을 세게 외쳤던 네. 최고위원인데 이제는 표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거의 바보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속아줄 거야라고 생각하는 상당한 이제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건데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결국 뭐 전한길 씨 입장에서는 우리 뭐 짜고 치는 거야, 통정을 한 거야, 네. 야 요거는 표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야. 라고 자기들은 주장하지만 아니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어떻게 표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분열상의 극치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뭐 이준석 세력, 한동훈 세력, 네. 장동혁 세력 이렇게 3분지계고 뭐 유승민 대표까지 합치면 뭐 4분지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지금 최대 주주라고 하는 장동혁 쪽도 네. 김민수 이제 전한길 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목소리를 지금 내면서 아슬아슬하게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아니 그럼 선거 전략이면 또 선거 끝나면 또 윤어게인 돌아가겠네요? 그럼 또 거기서 또 분열이 또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그 세포 분열 내지는 원자탄이 터지듯이 네. 하나하나가 싹 다 지금 분열을 하고 있는 초미세 극세사 분열 상태 아니냐. 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회복이 안 될 겁니다. 회복이 안 될 거다. 엉망이잖아요 지금. 예, 짝퉁님이 신인규 변호사님의 속사포 발언 너무 감사하고 항상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슈퍼챗 정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2026년도는 예. 이제 봉해 시대가 끝났고 이제 종해 시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 종라인들, 종라인. 우리 오랜만에 종라인분들 오랜만에 듣네요. 그 좀 단어도. 반갑습니다. 예. 많이 더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수의 종말 저자로서 제가 예고했죠. 2026년도는 이제 종말 보수의 종라인이다. 제가 수계고요. 종라인 수계. 그렇게 되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지도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윤 어게인 이것만 외치다가는 승산이 없다. 망한다. 이제는 한동훈 전 대표도 나갔고 제명시켰고 그러니까 우리가 똘똘 뭉쳤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중도 스탠스를 보이면은 우리가 지방선거 때 이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이제 함정이 있어요. 보통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가 단임제 구도화해서 대통령이 유능한 대통령을 잘 우리가 못 만나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야당은 이런 전략을 씁니다. 그렇죠. 자기들 집토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부 공격해서 반사이익을 받으면 우리가 합치면 이겨. 이제 이런 공식이 하나에.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 잘하는 거죠. 막 국민의힘에서 축구 보시면 막 태클도 걸고 백태클도 걸고 유니폼 찍고 이러거든요. 근데 대통령님께서 전혀 미동 없이 거의 메시, 호날두처럼 샥 피해가지고 골을 중거리로 때리거든요. 근데 또 코너로 들어가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전통적인 발상에서 물론 그 전통적 발상도 지금 어려운 그런 분열의 극치상입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이 원하는 거는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면 그 반사이익으로 중도가 우리밖에 없잖아. 우리 말고 어디에 표를 줄 거야. 이런 식의 오만함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통하지 않는 것은 대전제라고 하는 대통령께서 저는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뺄셈의 정치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받고 또 한편에서는 코어 지지층을 뭉쳐서 코어 지지층이 다 뭉쳤다 이제는 중도로 간다 뭐 이런 전략을 좀 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뺄셈의 정치는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김종혁 최고위원도 제명하고 전 최고위원 이거를 뺄셈 정치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매우 좀 약소한 표현이다. 그래요? 이 나누기 정치죠. 나누기 정치다. 완전히 나눠버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은 지금 전략이라는 게 무용하다. 결국에는 이 정당이라는 것이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수권하는 것이 목표고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여지를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고 어느 집단이든지 지속 가능하려면 세 가지의 사가 필요해요. 어떤 거예요? 하나가 사람이 중요하고 두 번째가 사상이고 세 번째가 사연이 있어야 됩니다. 서사거든요. 근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사연은 어떻습니까? 윤석열과 술 먹고 지도부가 매일 회식하면서 기어 나오고 재벌 회장도 기어 나오고 술의 역사 아닙니까? 술의 서사, 알코올 서사 이거밖에 없어요. 거기다 윤어게인, 내란 서사, 내란 사연
윤어게인 이거 가지고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며 사상이 비어 있잖아요. 저 안에 이익 빼고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 정치, 기회주의 정치 어떻게 해서라도 반정치를 통해 가지고 검찰이든 언론이든 손잡아 가지고 네. 권력만 얻으면 돼. 이거 거의 하이에나 수준 아닙니까? 권력의 하이에나. 그러니까 이건 뭐 사상이 비어 있는 뭐 깡통인 거고 마지막으로 사람인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책임진 사람 인요한 의사 빼고 누가 있습니까? 그렇네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윤한홍 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당 정신 차려야 돼. 너나 잘해 그러는 거예요 국민들이 사자성어로.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랬잖아요. 아니, 손 잡고 퍼포먼스 하는 거 다 좋죠. 네. 그 의미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정성을 보고 국민들은 평가를 하지 말만 가지고 우리 변했어요 잘할게요 그걸 누가 믿습니까? 양치기 소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안 바뀌었고 사상이 비어있고 사연이 썩었기 때문에 이건 뭐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고 제가 2년 전에 썼던 그 명작 있지 않습니까? 보수의 종말처럼 이거 네. 종라인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 종말 되는 거죠. 종말 되고 있다. 예. 그 중에 뭐 단식도 있었어요. 단식. 필리버스터도 있었고 그게 다 쇼 아닙니까? 장동혁의 쇼 버라이어티. 이거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만 잠실체육관에서 쇼한다고 해서 비판받을 지점이 아니고 네. 이거 다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니냐. 왜 그렇게 보여주기로만 가느냐. 네. 정치는 실력으로 보여줘야죠.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전두환 사진 발언 고성국에 대해서 한밤중에 탈당을 권유했다. 예, 이건 이제 중앙당 윤리가 아니라 서울시당 윤리위에서 징계를 의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차피 또 최고위에서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절차 좀 알고 있는데. 뭐 당의 일단은 개선이 그렇죠. 네, 탈당 권유를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저 의미가 없죠. 의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없다? 시당 위에 중앙당 윤리위가 있기 때문에 그 윤리위원장이 윤민우 씨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윤리위를 장악한 상황에서는 서울시당의 징계 자체를 또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이런 개선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하나의 보여주기 내지는 메시지로는 기능은 하겠지만 네. 실효적인 역할은 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지금 더 비판을 받아야 되는 점은 뭐냐면 이게 지금 윤리위 대 윤리위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사법화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네. 정치라는 것을 국민을 설득하고 표를 받아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멋대로 하면서 상대방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치 윤석열이가 검찰을 동원했듯이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은 윤석열 DNA를 가지고 다 윤리위를 동원하고 있어요. 시당도 마찬가지고 중앙당도 마찬가지고 이거 거의 망조 수준 아닙니까? 망조죠 망조. 그래서 저는 뭐 의미가 없는 짓을 서로 저렇게 싸우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전투에서는 누가 이겨서 승리를 하더라도 네. 전투에서 이긴 사람이 전쟁에서는 패배하는 구조라서 저는 별로 실익이 없다. 매우 잘못된 반정치 퇴행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뭐 고성국 씨는 이의 신청 절차를 밟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또 중앙당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 착수를 했고 서울시당은 또 이렇게 탈당 권유를 하고 있고, 이거 이른바 이제 당권파 친한계, 비당권파 이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뭐 점입가경, 네. 아수라장, 아수라장. 마사리판 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이제 친한계와 뭐 장동혁 대표 네. 이 체제의 지금 큰 틀에서는 두 체제의 충돌 아닙니까? 배현진 의원 뭐 친한계 사람이고 결국에는 뭐 장동혁이냐 한동훈이냐인데 이거는 과거에 윤석열이냐 한동훈이냐의 연장선이에요. 연장전이죠. 결국에는 이제 술을 먹는 윤석열, 콜라를 먹는 한동훈 둘이 싸웠듯이 지금은 윤석열이 구속돼 있고 사형을 구형받아서 이제 사형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예. 장동혁이 그 자리를 대체해서 장동혁과 한동훈이 또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 내부 권력 투쟁이 정말 끝없는 싸움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끝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렇게 영원히 싸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이제 끝은 어떻게 나느냐가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저는 한동훈의 완패, 정계 은퇴로 끝날 걸로 봅니다. 정계 은퇴요? 전 정계 은퇴로 간다고 봐요. 역전승 얘기하던데 이번에 토크 콘서트. 역전승이요? 역전승 얘기를 하더라고요. 골을 넣어야 역전승을 하지 않습니까? 골을 자꾸 저렇게 관중석으로 예. 팬미팅식으로 볼을 나눠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어떻게 예. 이긴다는지 그 전략이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좀 의아한 표현이기는 한데 왜 그러냐? 한동훈 전 대표는요 당에서 이미 제명이 됐고 즉 가처분도 안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유일한 것은 본인이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다시 복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럼 민심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민심의 지지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민의힘에서 장동혁이 윤리위를 칼로 써가지고 지금 차도살인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국민들이 봤을 때는 한동훈한테 압도적으로 지지를 몰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딱 불합리한 봤을 일을 때. 지금 당하고 있는 피해자니까.
그런 민심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상식이잖아요. 예. 누가 맞으면 어허. 맞는 사람을 당연히 가서 우리가 보호해주고 경찰도 불러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탄압받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정치는 원래 맞으면 더 크니까.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의아하게도 이상하게도 맞는데 피해자인데 예. 아무도 동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방송에서 뭐 패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 여론으로 드러나는 것도 국민의힘의 만행이 만행으로 규정되고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동훈에 대한 비호감과 그동안의 비판적 여론이 누적돼 오다 보니까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아, 저 단기 게시판 저거 징계해야지, 저 어떻게 놔두냐, 저 여론 조작이다. 근데 또 그 말도 말만 떼놓고 보면 또 맞거든요. 그렇죠. 아니, 말만 떼놓고 보면 저는 뭐 정치의 사법화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어떻게 두고 볼 수 있냐 그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저는 이제 솟아날 구멍이 없다고 보는 게 많은 분들은 잠실체육관 빌려가지고 팬심 대회를 열고 하니까 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 팬들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으니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대단하다 이렇게 보시지만은 정치의 면에서 보면 민심의 지지가 한동훈과 갈 수 있겠느냐? 저는 못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활로가 없다. 딱 그 체육관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정치는 팬미팅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팬들이 있는 건 소중한 일이지만 네. 팬들을 가지고 확장이 돼야 되는데 아하. 지금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가 전국 시도를 돌면서 저 팬미팅을 계속 이어가잖아요. 계속 2만 명이 올 거예요. 왜 확장이 안 되느냐? 그 사람들이 관광버스 타고 오늘은 대전이다, 오늘은 부산이다. 예. 아니 LA에서도 2만 명 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비행기 티켓 사가지고 아 우리 한동훈 LA. 대표 도토리 하면서 또 가는 예. 거거든요. 팬들이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 굿즈를 제작한다. 또 2만 개가 팔릴 거예요. 2만 명이 또 살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2만 명만 가지고는 네. 솔직히 무소속으로 구청장 당선도 어려워요. 왜? 그분들이 다 한 지역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걸 또 쪼개면은 한 200명 되는 거예요. 한 지역구에. 아. 그 200명만 갖고는 네. 선거 운동은 할 수 있겠으나 캠프는 꾸릴 수 있으나 당선은 어렵다. 왜? 당선되려면은 그래도 최소 구청장이면 한 20만 표, 30만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활로가 없다. 이 정말 안타까운 일, 뭐 안타깝진 않습니다만 제가 그냥 뭐 표현을 예. 좀 품격 있게 하자면은 네. 아쉬운 부분이다. 예, 전 그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딱 그 한계가 명확한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콘서트를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한계가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냐면 윤석열과 한패였잖아요. 이거를 국민들은 못 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웅래 의원 지금 무죄 나왔는데 국회 나와가지고 한동훈 장관 시절에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거 완전히 피의사실 공표. 그렇죠. 완전히 이거는 정말 조작 수사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네. 검찰권 남용, 검찰 독재의 앞잡이였거든요. 그 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나는 뭐 계엄을 막았어. 그것도 뭐 혼자 막았습니까? 막은 것도 아니고 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아예 역할을 안 했다고 제가 평가절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네. 혼자 다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앞의 행위와 뒤의 행위가 모순되면서 한동훈 대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연, 이 서사의 면에 있어서는 윤석열의 스텝 출신이다. 이게 극복이 안 됩니다. 벗어날 이게. 수가 없다. 검찰 출신. 검찰 출신. 검찰 정치의 한계. 네. 예. 그 아이폰 비번 안 푼 것도 두고두고 이제 따라다니는 거. 그거는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가서 임성근 사단장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이 나야 되는데 나야 되는데. 그 새벽 기도를 가야 되거든요. 기도가 부족하군요. 예, 이것도. 그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풀어야 되는데 풀어야 되는데. 풀어야 되는데 이것도 못 풀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한계가 나올 있다는 수밖에 거죠, 없다. 한계가 있다라는 그 말씀. 2만 명입니다. 2만 명. 근데 다음 내년에 해도 한 네. 15,000명? 좀 줍니다. 그게 팬심이 이제 약간 그 새로운 또 가수가 나오면은 또 그 안에서 이탈돼요. 네. 뭐 예를 들면 서태지와 아이들 좋아하다가 또 G.O.D 좋아하다가 뭐 이렇게 또 옮겨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2만 명이 맥스치다. 지금이 전성기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성기죠.